되는 날입니다. 창원에 온 지가.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낼 때 창원하고 고성 통영 이 지역에 후보자를 낼지 안 낼지 되게 많이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로테지 뭐 1% 나왔으니까 1%에서 2% 나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창원 또 성산구 선거나 통영 고성 선거에서 지지율이 또 적게 나오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많이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당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튼 창원 성산구나 통영 고성 지역에 그렇게 외면하던 언론 방송들이 안 실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통영 고성은 후보자가 3사람밖에 안 됩니다. 또 창원 성산구도 지금 단일화 문제가 있어서 단일화하고 나면은 후보자가 이제 많이 압축이 될 텐데 우리가 이번 두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외면하던 언론 방송들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방송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서 우리 당의 정책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조작 탄핵, 또 그 탄핵이 왜 무효가 돼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뭐 그거로 따지면은 광고비로 따지면은 뭐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또 전국에 보궐선거가 많은 게 아니고 딱 2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아마 이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뭐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진순정 후보는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또 태극기 집회의 사회자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인지도가,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 인지도가 높고, 또 출마 선거구에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창원여고 창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또 인근 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마창진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 조직으로 묶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또 뭐 만 40세죠. 만 40세 되는 그런 젊은 후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천을 했고요. 자영업을 해서 아마 제가 이쪽 지역 사람들 말씀들을 들어보고 또 언론에 있었던 분의 말씀도 들어보면은 뭐 자영업을 다양하게 한 것 같아. 족발집도 하고 또 지금은 식당을 경영하는데 다 성공을 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 또 지난해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정책, 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10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가 젊고 또 여성이고, 지금 통영 고성이나 이 창원 성산 지구의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여성의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천을 했고요. 또 박청정 후보는 뭐 사실 선거 9번 나와서 9번 떨어진 분입니다.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답변이 됐습니다. 지역의 정서는
박정정 후보가 한산도 출신입니다. 또 한산도 가면은 우리 한산대첩, 명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의 을이 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한산도 출신에다가 통영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해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해군사관을 졸업하고 또 해군사관학교생 중에서도 함장, 해군 중령으로 편하기 전까지 함장을 하셨고 또 그 함장 배를 몰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까지 했던 그러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10년간 교수를 하셨고 또 우리 명량해전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 바다의 물길을 가르쳐주는 그 이렇게 수염이래 많이 나신 그 어르신이 있어요. 그 물길이라는 게 이 한산도는 한려수도고 다도해이기 때문에 물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물길의 원력, 달력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남해안 지역에 많은 어민들한테 도움을 준 분이다. 그런 여러 가지 해양 최고의 해양 전문가고 수산 전문가다. 그것은 이제 통영 고성에 있는 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해양 전문가고 또 수산 전문가라는 그 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깨끗합니다. 통영의 지역에 있는 분들 물어보면은 그 청렴하다 이런 분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통영고성의 선거라는 게 뭐 이군현 전 의원이 아무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청렴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또 해양도시다운 해양 전문가를 공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숙고 끝에 뭐 단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를 너무 많이 자주 나갔다는 거, 또 연세가 있다는 거, 이게 단점이지만은 그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크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통영고성 지역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통영고성 후보자를 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뭐 법안까지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원인, 거기는 자당의 원인에 의해서 후보자가 의원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법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저는 좀 답답하다는 게 지금 1년짜리 통영고성에 국회의원 한 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유튜브 대표님, 국회의원 한 석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황교안 씨가 지금 계속 몇 번의 기회를 놓치는데 사실은 이번에 황교안 씨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통영고성 선거에 보궐선거의 원인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공천하면 자유한국당 되지만은 우리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야지 뭐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뭐 소위 말하는 대권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아니 지금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등, 2등 하던 후보를 제껴버리고 자기 공안검사 후배라는 사람을 그냥 뭐 공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천이죠.
낙하산이고. 그래서 이제 통영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첫 번째 인사라는 게, 첫 번째 선거의 공천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자질을 볼 수 있고 그 당의 어떤 그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112명, 113명 있으면서 투쟁 한 번도 안 하는 정당이 국회의원 한 사람 더 된다고, 1년짜리 국회의원 한 사람 더 된다고 무슨 그렇게 큰 명예가 있고 큰 그게 있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통영에서, 통영고성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만약 그랬으면 그래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황교안이라는 사람한테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아, 정말 깨끗하고 페어플레이하고 하는데, 정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사천이고 누가 보더라도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삭시가 노랗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자질밖에 안 되면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울 수도 없을 뿐도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칭 정통 보수 정당이란, 그것을 이끌고 갈 자격도 없다. 그릇이 그릇이 종쟁이 많았다. 이런 거 종쟁이 아닙니까? 종쟁, 간장 담는 그 종쟁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창원 같은 경우는요, 창원 성산지구는 노회찬 의원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 지역입니다. 아무리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을 비화하고 무슨 뭐 기념센터를 짓고 뭘 하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위기에 의해서, 그래서 생겨진 선거구가 창원 성산지구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중당하고 단일화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똑같이 정의당 이름답게 정의로운 것은 뭡니까? 국회의원 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의당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정의당이 맨날 자기 더 정의롭다, 뭐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의당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의당의 의원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겼으면은 정의당도 이전 창원 성산지구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노회찬 전 의원이 뭐 뇌물을 받았다, 뭐 드루킹은 또 재판에서 뇌물 준 적 없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죽음의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밝혀야 될 문제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정의당이 뭐 여기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원인 제공을 해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하는 차원에서는, 책임 정치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통영고성의 자유한국당 입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통영고성에 후보를 안 냈으면은 이 정의당 보고 후보 내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그림이겠어요. 113사람에 한 사람 더 하겠다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여기서 당선되면 자유한국당이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탄핵 전국에서 잘했고, 김무성과 같은 그 탄핵파들이, 국민들이, 보수 지지자들이 그 탄핵의 문제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찍어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창원 성산지구에 있는 유권자분들이나 통영고성에 있는 유권자분들한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 무능하면서도 붉은 폭주의 열차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단 없는 그냥 폭주를 하고 있는 붉은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
철저하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또 문재인 정권 1년 10개월에 대한 중간평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외교를 잘했나, 인사를 잘했나, 그렇다고 경제를 잘했는가, 모든 부분에서 참사공화국까지 가는 이 상황에 또 서민이 더 어려워져 버리고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고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다 꺾여버리고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2%대도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언론 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해주고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이나 그 다음에 비디연합회 이런 부분에 힘이 없이 했으면 벌써 이 정권 무너진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벌벌 가보세요. 시장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시장 다녀보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다. 그것도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지금 상황, 또 문재인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경남 지역의 지역 아닙니까?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했느냐? 자유한국당이 잘해가지고 선택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은거슬쩍 다 도망가 있다가 다 고개 숙이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마냥 잘한 듯이 누가 얘기하대? 자유한국당이 되게 잘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고. 그거 듣는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참 가스럽다. 자유한국당이 뭘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탄핵시킨 사람들 또 복당시키고 그 다음에 투쟁하라고 했더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족 문제, 손혜원 문제, 서영교 문제 또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의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서기관 문제, 수도 없는 사건이 터지고 북한 핵 폐기 쇼를 1년 6개월 동안 북한 핵 폐기 쇼 하다가 쫑났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실질적으로 좌파라도 이렇게 무능한 좌파 정권 처음 봐요. 근데 그러한 좌파 정권의 이 많은 비리들,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도 투쟁하지 못하고 말로만 나불나불 거리. 그러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애국당, 대한애국당 동지,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런 겁니다. 1년짜리 선거예요. 1년, 국회의원 1년 하는 선거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의 붉은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 비겁한 투쟁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그 모습을 보수정당, 야당답지 못한 그런 곳에 심판을 하는 선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당의 창원 선상지구에 진순정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통영고성 지역에 박청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국회를 해산해라, 정당 개혁을 해라,
인사쇄신을 해라, 변화를 해라, 혁신을 해라. 열이면 10명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 변화, 혁신, 쇄신의 기회를 이 창원 성산지구 또 창녕 통영 고성 지역에다가 유권자들한테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당의 개혁, 정치의 개혁, 국회의 인적 쇄신 이것을 바꾸려면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기타 정당 찍으면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 후보를 찍는 순간에 그 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났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했다. 이제 거대 여야당 개혁할 수밖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 들어갈 듯. 정계 개편의 신호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애국당의 진순정 후보나 박청정 후보를 찍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의 대한애국당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정당 개혁을 하고 정치 개혁을 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던 깨끗한 정치, 부정부패 없는 정치,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을 이제 이 모든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혁명의 칼자루를 선택권을 창원 성산지구 유권자분들하고 통영 고성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가진 거예요. 이 얼마나 중대한 선거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든 정의당 후보를 찍어주든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어준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1년짜리 국회의원 한석 더 가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을 찍어주면은 기존 정당 국회 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잘못되건 이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를 제자리로 돌리는 국회혁명, 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국회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이번이.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이 창원 성산지구나 우리 통영 고성 지역의 유권자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지역에 내가 저 사람하고 친소관계가 있고 그래도 거대당 정당 찍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정치혁명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 창원 성산 지역의 유권자분들이나 통영 고성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화, 대한민국의 좌파 독주,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상권 분립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선거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위대한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또 시간이 그래 적겠다고도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18대 국회의원 될 때 뭐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지만은 6대 65, 5대 65. 제가 5%고 상대 후보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후보가 65%였어요. 저는 친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13일 만에 그걸 뒤집었습니다.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함, 살았어 돌아와라,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런 슬로건을 남기고 달성군에 집거하셨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바람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대구에서는 제가 18대 때 당선된 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후보들의 성실함이나 또 선거운동은 피눈물 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그냥 계속 열심히 힘들지만 힘들다 내색 안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18대 국회의원 대구에서 기적을 5대 65를 뒤집어버린 이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희망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번 두 곳에서의 보궐선거는 그러한 엄청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창원 성산 지역 또 통영 고성 지역에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오늘 이 방송을 보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내서 이 방송을 한번 들어봐라. 당신들의 지금 4월 3일의 선거가 얼마나 중차대한 선거냐. 그냥 내가 잘 아니까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는 이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대한민국의 혁명이 선거, 정당, 정치, 국회 혁명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시려고 했던 분들 이 방송을 많이 전파를 해서 투표장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 투표율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50%가 투표하러 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앉으셔서 지인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선거구역에 어떤 내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내하고 친척이 있는지, 어떤 내하고 동문이 있는지 이것을 찾으셔가지고 한 사람한테라도 이 방송을 듣게 해주시고 또 더욱 더 좋은 거는 지역에 한번 내려오셔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설득을 오늘 선거운동 방법의 설득 오늘 이 방송에 다 한 거예요. 제가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럽니다. 뭐냐 창원 성산에서 정치혁명, 정당혁명, 국회혁명을 이룩하자. 통영 고성에서 정치혁명, 정당혁명, 국회혁명을 이룩하자. 무능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자. 비겁한 자유한국당 심판하자. 이것이 우리 당의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 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불의와 이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114차 동안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뭐 지금 프로테지가 뭐 2%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왜 후보자를 낼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는 모르는 겁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도 그 기적이 물안개 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선거혁명, 선거의 기적, 우리 애국당, 대한애국당 후보가 되는 것은 선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시간을 쪼개셔서 오셔서 전화봉사도 해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또 지역에 아는 분들 찾아가서 설득도 해주시고 지금 눈물겹게 저와 같이 10일간을 그냥 이 지역 통영이나 고성에서 또 지금 이 창원 성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10일간 있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서명대가 좀 열 몇 군데 서명대가
이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서명대 운영을 해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권영길, 그때 민주노동당입니까? 권영길 후보가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할 때 솥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 창원 지역에 텐트를 수백 개를 치고 여기서 숙박하면서 3,000명이 내려와서 선거를 해서 뒤집었답니다. 권영길. 그 세세한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여기에 텐트 치고 3,000명이 솥을 걸고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3,000명이 내려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거를 치렀다. 그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민주노총의 본산지잖아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중당에 밀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당에 밀려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숫자에서 저희들이 밀리고 있어요. 선거를 나가보면 자원봉사 숫자에서 밀리고 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고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가는 것도 힘드시지만은 4월 2일까지 선거운동 4월 2일까지 하는 겁니다. 4월 2일까지 시간을 쪼개셔서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오셔서 자원봉사 또 각 애국 국민들이나 동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명대 운영도 숫자가 없어서 잘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쪽에 전화자원봉사도 수십 명이 필요하고 또 선거운동원도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후보들이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희생해가면서 당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후원금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후원금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선거라는 것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후원 상황으로는 유권자분들한테 편지 문자 하나 지금 전화 문자 하나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 문자 하나 보내면은 6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곳에. 그래서 그조차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애국 국민들이 열심히 우리는 앞을 보고 갑니다. 또 그 길이 정의의 길이고 진실의 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엄해를 받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은 두렵지도 않아요. 뭐 북한 애들이 저보고 뭐 몇 번 이렇게 처단하라 해도 겁도 안 나요. 뭐 이제는 막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한번 이번 보궐선거에 힘든 선거를 하지만은 저희들은 웃으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또 방송 한 곳에서 또 신문 한 면에서 요즘 뭐 KBS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얘기 한마디 나오면은 좋아서 한호성 치고 다른 후보자들 1분 할 때 우리 후보자 10초만 보여줘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이 불의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구출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원래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만은 각 지역에서 막 선거운동을 한다고 다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시라 하지 않고 수요일 최고회의는 하지 않고 월요일만 최고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 토요일 날 23일이죠. 23일은 서울역에서 1시에 115차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115차 태극기 집회에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느낌은 통영고성이 바닷가고 그 다음에 창원이 또 바닷가면서 통영고성은 농촌 또 수산업 지역인데 창원은 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많이 앞뒤다. 대한애국당 태극기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등식이 딱 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여러분 나와 보시면요,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뭐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저는 뭐 확신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려가지고 서명해 주시고 입당해 주시고, 뭐 한 곳에서는 뭐 입당을 120명을 서명대 한 곳에서 120명이 입당하고 40 몇 분이 책임당원하고 이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 가면은 박수 치고 쫓아와서 대한애국당 그러고 저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분위기가 벌써 우리가 2년 고생했는 이 대한애국당의 실체, 다들 그 얘기하죠. 국회의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은 들어오게 돼 있고 제가 약속드린 거는 지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확실하게 대한애국당의 존재, 또 대한애국당이 무섭다. 지금 여기에 민주노총의 본거지지만은 민주노총이 도리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애국당은 애국심이 가득한 그러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직접 선거 현장에 오셔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실체를 한번 느껴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